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핵심 이론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을 이제 우리 실전에 대비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우리 세법은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시법과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공시법에서 24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법에서 16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세법은 25번부터 출발한다는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볼까요? 25번. 다음은 지방세 법령상 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별표 3개 여러분 꼭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옳은 거 물어봤어, 틀린 거 물어봤어,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여기다 표시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에러를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볼까요? 1번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요겁니다.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이 주어가 됩니다. 자, 이걸 조성 설치했죠. 어디다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건축물에 부수하여 조성 설치를 했죠. 그러면 그때 그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은 어디에 포함하라? 건축물에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왜? 건축물에 설치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은 건축물에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취득세 누가 내라는 얘기 여러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바로 납세가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건축물에 포함될 때에 이 취득은 무슨 취득으로 보는 거죠?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죠. 원시 취득.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원시 취득이랑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프로 내는 거죠, 여러분? 2.8% 내야 되는 거죠. 자, 2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환지 방식만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토지 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거죠. 그래서 이게 토지 이 지목 변경이죠. 그럼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이때 그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되는 뭐는 환지는 뭐 여러분 환지가 뭔지는 이미 도시개발법 등 공법 시간에 잘 배우셨죠? 새로운 토지죠. 자, 그건 누가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종전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이 바로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환지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죠, 여러분? 채비지나 보류지가 발생한 거죠. 이거는 조합원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취득세 누가 내냐? 환지는 조합원이 내라,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내라? 사업 시행자가 내라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3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자 뭐죠 여러분 여기 조합 원료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인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부속토지는 그 누가 조합이 취득한 걸 본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여기서 조합이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누가 취득한다 세번이 조합 원료를 취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죠? 조합원이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3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뭐 여러분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 조합원용이 취득한 거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 이건 누가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 냅시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나오면 그거는 누가 취득한 걸 보는 거고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면 되는 거고 비조합 원용이 나오면 이건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거에서 제외하여 누가 취득한 거다. 이거는 조합이 취득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 문제가 구분되는 걸 좀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4번이죠. 역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환지 해당 사업의 대상이나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수를 포함한 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받는 토지죠, 여러분. 그래서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받는 토지의 경우는 누가? 그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다만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바로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받는 토지일 때 이 토지는 원래 여러분
그 자기 종조 토지를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내 토지 면적은 내 거고 그걸 봐요. 뭐 하면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한 면적만 바로 취득한 걸 본다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취득한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종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걸 본다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받거나 토지 상한 채권을 상환받는 뭐는 여러분? 여기는 건축물이죠, 여러분. 건축물. 그래서 이때 이 건축물을 누가 취득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소유자가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건축물 소유자가. 이때 이 취득은 무슨 취득, 여러분? 원시 취득인 거죠, 여러분. 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 사업으로서 새로운 주택을 아파트를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 아파트는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서 새로 지어진 거니까 무슨 취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시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를 꼭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6번이죠. 자, 이번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에 대한 개념이죠, 여러분.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걸 물어봤죠, 여러분. 예. 그럼 여러분 요 양도로 보는 경우 요 별표 2개 정도 표시하고요. 역시 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죠. 단 거주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논하지 말라. 그리고 국내 자산을 양도한 거를 가정하라. 그래서 국외 자산은 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자 환기 처분으로 그죠 여러분 지목이 변경되거나 지번이 변경됐다 또는 뭐죠 여러분 보류지 충당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소득세법에 따라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 바로 환기 처분에 따른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그 밖의 법률에 대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정책적 추진 목적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아주 중요하죠. 부담부 증여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석이란 말이 없으면 뭘로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 원칙으로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담부 증여가 나면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으로 수증자가 갚아야 되는 채무 인수액이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양도가 되는 거죠? 유상양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뭐한 부분? 제외한 부분. 여기 순수한 게 우리가 나머지 증여가 되는 거죠. 요거는 증여가 되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가 나면 부담부 증여가 나면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왼수냐 아니냐 확인하셔서 왼수다라고 하면 예외로 대답하시는 거고 왼수가 아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원칙일 때는 항상 채무인수액과 나머지를 구분해서 채무액은 유상양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증여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세로 과세가 된다. 나눠서 과세하라 그랬죠. 근데 왼수지간일 때는 부담부 증여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라고 했죠. 안 한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즉 왼수지간의 부담부 증여라도 채무 인수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입증하면 그때는 부담부 증여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양도담보계약체는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죠. 형식적 이전이죠. 형식상 이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양도를 봐, 안 봐?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를 보지 않죠. 양도담보계약이 체결에 따라서 채무자 등이나 담보 제공자가 명의가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이전이니까 이 시점에서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채무 불이행으로 즉 변제기가 상한일에 도래가는데 채무를 상환했다 못했다 못한 거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세는 어떻게 했다 여러분 변제 충당한 거죠. 요거는 뭐죠 여러분 대물변제죠 여러분 대물변제. 그럼 대물변제는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3번이 답이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의 원인 무효로 판시가 돼서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환원된 거죠. 자, 여러분 소유권이 환원됐다는 것은 갔다가 어떻게 한가요 여러분? 되돌아온 거죠. 근데 왜 돌아왔대? 소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발적 환원이냐 강제적 환원이냐 강제적 환원인 거죠. 이렇게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이 환원되면 이거는 강제적 환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위탁자, 수탁자 간의 신인관계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은 신탁이 설정되고 그다음에 그 신탁 재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됨으로써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 수익자를 변경할 때도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뭐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인관계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의 신탁이 설정되고 명의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여러분? 수탁자에게 이전된 거죠. 그 유명한 뭐 여러분? 신탁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신탁은 대표적인 형식상 이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신탁은 팔은 것이 아니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유상양도도 아니다,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신탁이 남은 여러분 신탁법상 신탁이나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 즉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이유는 뭐냐?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로 3번 양도의 개념 즉 양도로 보는 경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27번이죠. 자, 다시 취득세로 넘어갔네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여러분. 별표 3개.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뭐 항상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옳지 않은 거. 1번 취득세 과세필이죠. 그럼 당연히 취득세 과세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당시? 취득 당시죠.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일반적인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면 연 단위로 취득하는 것에서 몇 년 이상에 걸쳐서 2년 이상에 걸쳐서 취득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때의 취득세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부금액이죠. 이때 연부금이라서는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연부취득일 때 여러분 연부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연부금액. 잔금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하면 당연히 계약금은 어떻게 하죠? 포함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다만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무상취득이냐 또는 유상취득이냐 또는 원시취득이냐 또는 간주취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상속을 제외한 무상이죠. 그럼 상속을 제외한 무상은 뭘 말한다 그러면 증여를 말하는 거죠. 증여. 그러면 이때 무상 취득하는 경우서 증여를 제외한 경우에 취득 당시 가액은 증여를 말하는 거죠. 상속을 제외한 증여일 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도 성립된다 인정하는 가액, 즉 뭐를 바로 시가 인정액이죠. 그래서 증여일 때는 뭐를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시가 인정액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평가 기준인 취득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월 이내에 매매 거래가액이라든지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든지 또는 공매 경매가격이 있다면 그거를 뭐로 본다?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또한 이 기간을 벗어나서 확정된 기간, 즉 평가 기간을 벗어난 2년 이내라든지 또는 평가 기간 후에 우리 과세 표준 결정 기한 이내에 바로 이러한 매매 거래 가격이 있을 때는 그걸 또 인정하는 거죠. 그것도 없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의 유사 사례 가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가 인정액의 범위 세 가지 요거 한번 정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3번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시가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가 인정액 글자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과표라는 거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시장가액과 관계일시 없이기는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죠, 여러분?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거죠. 평가한 가액.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좀 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시가 인정은 글자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거고 시가 표준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관계시 없이 그냥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평가한 가액이다. 즉 요거는 부동산 학교에서 배우셨던 가치의 개념이라면 요거는 가격의 개념으로 봐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4번.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때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이전에, 즉 취득할 때까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여 일체 비용이 뭐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로 4번은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이 되는 거죠. 다만 상속을 제한 무상 취득일 때는 뭐가 되고 시가 인정액이 바로 취득 당시 가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일 때는 무상 취득일 때는 뭐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취득 당시 가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같은 때는 뭐가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취득 당시 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5번 부동산을 무슨 취득한 거죠?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취득 당시 가격은 당연히 뭐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래서 바로 역시 원시 취득일 때의 취득 당시 가격은 뭐가 되는 거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다만 법인이 아닌 자, 여러분 항상 지방세법에서 법인이 아닌 자를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자, 사실상 취득 가격을 원시 취득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보는데 얘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러면 이때 취득 당시 가격은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틀린 것은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이때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시가 표준액이 가표가 되는 거다라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28번이죠, 여러분. 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 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그런 것은, 자, 여러분 요거는 바로 중과 기준 세율. 우리 지방세법에서 중과 기준 세율은 뭐를 말한다? 종전 취득세 세율 몇 프로? 2%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바로 우리 표준세율이 아니라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자, 특례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와 2% 과세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바로 요 2% 과세하는 거죠. 주로 무슨 취득이라 했죠, 여러분? 이거는 주로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종전 취득세만 과세를 하고 종전 취득세만 과세하고 종전 등록세는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들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당연히 취득세 중과 물건은 아니다. 당연히 중과 대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례세를 적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우리 중과 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것을 물어봤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고르버렸죠. 그럼 개수죠, 여러분, 개수. 그러면 개수가 나면 항상 뭐 확인하라? 건축물 면적 증가 확인하랬죠. 그래서 증가했다, 안 했다? 했다 했죠. 그럼 그때는 그 개수는 무슨 취득이지만 간주 취득이죠. 그러니까 항상 가표는 뭐가 되죠, 여러분? 증가한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증가한 가격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은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개수에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취득이 되죠, 여러분?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원시 취득세를 2.8%를 때려야 되는 거죠. 2.8%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억은 해당이 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수가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야. 그러니까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격이 되고 여러분 증가한 가격이 되는데, 자, 세율을 적용할 때는 그 개수에서 건축물 면적 증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가 있다. 새롭게 건물 늘어났다. 그럼 그거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고, 새로운 건축물 면적이 증가가 없다. 그럼 간주 취득으로서 이때는 몇? 특례세를 2%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 면적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원시취득세는 2.8%입니다. 네. 그러면 중과기준세율 대상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대상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기억 나와 있는 거 1번 지워버려야 되겠죠? 2번도 지워야 되겠죠, 여러분? 네. 자, 5번도 탈락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박스 10거 문제가 나면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아닌 걸 지워가는 형식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걸 다 푼 다음에 답을 찾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아는 걸 접근해서 아닌 걸 지워가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과 4번 남았죠. 그러면 3번과 4번은 리온, 디글리오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리온, 디글리오는 풀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미음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미음. 토지에 어디에?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이거는 무슨 취지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간주 취지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이. 그래서 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 네 가지가 주로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첫째,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죠. 그래서 가액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증가했다. 특례세를 2% 때리는 거죠. 자, 디귿. 법인 설립 후 유상 증자 시에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로 뭐가 됐다 그러면 과점 주주도 간주 취득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리을. 이것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자 여기 밑줄 지적공부상 뭐죠 여러분? 묘지죠. 지적공부상 묘지인 토지 취득에선 특례세를 2%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토지의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을 조성 설치에 따랐으니까 이때에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바로 특례세를 몇 프로 여러분? 2%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납세 의무자에서도 나왔던 거고 지금 세율에서도 나왔다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네,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죠. 역시 재산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납세 의무자죠, 여러분. 네, 옳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이거는 옳은 거. 1번 과세규정제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를 못했다. 그렇죠. 원칙이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그 사실상의 소유자죠. 보유세니까 항상 누가 나오는 거 여러분? 소유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무슨 사항 여러분? 사실상 소유가 원칙인 거죠. 이가 대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바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2번 상속이 개시가 됐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6월 1일 현재 뭐가 되는데 상속 등기가 돼야 되는데 상속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이행되지 않았다죠. 그러면 이때는 며칠까지? 6월 15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라 해야 될까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그러면 돌아는 가셨는데 아직 등기도 안 됐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도 안 됐던 거죠. 그럼 그때는 공보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거죠. 아니죠. 공보상의 소유는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피상속인이죠.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라면 이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공보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된 상속인이 되는 거죠. 주된 상속인이. 그래서 바로 2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주된 상속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상속 지분의 가장 큰 자. 예. 다만 상속 지분의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럼 그때는 그 중에서 누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여러분. 3번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누가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됐죠, 여러분. 자, 이때에 바로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일 때는 바로 누가 여러분? 바로 수탁자 아니죠. 이때는 위탁자가 내야 되는 거죠.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도 똑같죠.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 연결시켜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지방자치단체 즉 과세권자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뭐죠, 여러분? 연부매매에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거, 둘째 연부매매일 거, 셋째 사용권의 수익권의 무상부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는 누가? 매수계약자가 돼야 되는 거죠. 매수계약자. 근데 여기는 매도계약자를 했기 때문에 맞았다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죠. 한 글자 고치는 거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과세기준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소유권 귀속의 불분명이죠, 여러분. 예.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공보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바로 2번, 3번, 4번, 5번 다 틀린 말이죠. 여러분, 요 재산세 납세 문제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답 나왔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30번이죠. 자, 다음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이죠. 예,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인 개별 문제로 출제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지문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으로서 임시 사용을 포함해서 이걸 받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허가나 사용 승인을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받지 아니하고 주거를 사용하는 면적이죠.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무허가 또는 바로 미승인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죠. 이걸 법률을 위반한 거죠. 그러한 이 법률을 위반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그때는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주택을 보지 말라는 것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지 말고 뭐와 건물분 재산세와 그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와 뭐로 과세하라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과세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건축물 전체는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해야 돼 관련 법률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거니까 이거는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2번 소유자별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이때는 무조건 뭐죠? 주택별로 뭐죠? 개별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대물세이기 때문에 물세이기 때문에 항상 주택별이라는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거죠. 반해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대인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소유자별 합산 과세가 되는 거죠. 소유자별 합산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게 재산세,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래서 결론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겸용주택인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겸용주택을 말한다. 자, 겸용주택일 때는 한 동의 건물인지 한 구의 건물인지 구분하랬죠? 여기는 뭐죠? 한 동의 건물이 나온 거죠, 여러분. 네, 그럴 때 주거용으로 하는 전체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거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린 말이죠. 이렇게 겸용주택인데 한 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이때는 무조건 뭐만 여러분? 주거용만이죠. 무조건 전체가 아니라 무조건 50% 이상이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죠. 근데 이게 한 동의 건물이 아니라 한 구의 건물이 이렇게 나온 거죠. 한 동이 아니라 뭐 여러분? 한 구의 건물로서 겸용주택에서 50% 이상이 주택으로 사용하겠다. 그럼 그때는 한국 전체를 뭘로 보는가 하면 그때는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3번은 겸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을 물어본 거라서 항상 여러분은 한 동의 건물인지 한 구의 건물인지를 꼭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다가구주택이죠, 여러분. 다가구주택.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축법상 단독주택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하시더라도 분리된 부분, 즉 전용면적별로 재산세를 계산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용면적별로. 그래서 전용면적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라.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네, 그럴 때는 바닥 면적의 무조건 10배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관련 건축물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법 무조건 몇 배 곱한다, 여러분? 10배를 곱합니다. 예,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에서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용, 고급 오락장이라든지 이런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가 불분명할 때도 똑같이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다, 여러분? 10배를 해당 관련 건물의 부속 토지를 본다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30번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자, 다음 문제가 되겠네요. 31번이죠.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종합문제적 성격을 띠는 거죠. 자, 1번.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뭐를 말하냐?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때 항상 여러분 주택은 재산세를 때릴 때는 일반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어떻게 하여 제외하여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를 하고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 주택은 뭘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거죠.
이때 잊지 마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항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는 걸 절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택과 토지 전체에 대해서 몰라 때린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몇 개 나와?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면 상가면 상가와 그 밑에는 토지다. 그럼 이때는 이걸 별개의 과세 물건으로 구분해서 상가 건축물은 몰라 때리고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택일 때는 항상 이거를 한 개로 봐서 일괄하여 하나로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바로 요 31번은 2번이 틀렸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비과세를 말하는 거죠. 비과세.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는 거죠. 이때 과세 관청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유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즉 사용하는 거죠. 과세 관청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니까 이건 뭐 들어온 거냐면 임차 들어온 거죠. 누가? 과세권자가 임차 들어왔어. 그런데 임차 들어왔으니까 임차료를 지급하냐 안 하냐,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구분해서 무상일 때만 비과세가 되고 유상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과세관청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나올 때는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유료일 때는 과세가 되는 거고 무료일 때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거다는 걸 주의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3번. 세대원이 소유하는 토지 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 즉 무권리자가 되는 거죠. 이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할 사용 중으로서 건축관자 다른 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이러한 사용 중인 주택으로서 부속 토지만 소유하는 경우도 한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하는 데로서 이때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1세대 1주택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한다라는 거 한번 참고로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무허가자가 사용하는 그 토지는 바로 1세대 1주택 범위에서 주택을 무허가 주택일 때는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 토지만 소유하는 자일 때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자, 4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뭘 신청했죠, 여러분? 납부유예를 신청한 거죠.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가 가능하죠. 그러면 그때는 과세관청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반드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 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한 담보를 어떻게 하죠? 담보 제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담보 제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것에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가 어떻게 돼? 낮아진다, 여러분. 그러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떼는데 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재산세가 어떻게 돼? 낮아진다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사실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공부상으로 간다는 걸 주의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31번은 재산세 종합 문제가 되겠네요. 역시 이러면 종합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개별 요건을 꼭 확인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32번 넘어갔죠. 자,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 과세 표시죠, 여러분. 자, 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1번.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당연히 등록세니까 어느 날 여러분? 등록 당시의 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등록할 당시, 자, 취득세는 여기 취득 당시 가액이었던 거죠. 그러면 등록세는 등록 당시가 나왔죠. 그럼 이 등록 당시 가액은 어떻게 할 거냐? 원칙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이 있다는 거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편에도 어떻다? 적다. 그럼 그때는 뭐죠? 시가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신고한 가액으로 가되 그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했더라도 과도 신고했다는 이때는 뭐죠, 여러분? 시가편액이죠, 여러분. 시가편액. 물론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크다. 그럼 그때는 신고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큰 건지 적은 건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이죠, 여러분. 그럼 이거 취득세 뭐죠, 여러분? 면세점이죠.
그러면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이냐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과세를 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취득세를 못 내니까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그랬죠. 그러면 이때 등록 면허세 낼 때 과세표는 뭐가 되는 거냐? 이때는 역시 어느 당시냐? 등록 당시 가격으로 한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맞으냐 틀렸냐? 여기서 틀렸죠. 왜냐면 원칙은 등록 당시 가격인데 요 3번은 바로 등록 당시가 아니라 어느 당시에 여러분 취득 당시로 간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취득 당시 가격이자. 그래서 우리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이라든지 또는 우리 연부 취득하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일 때에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나오는 면세점 대상일 때 등록 면세 과세표는 등록 당시가 아니라 어느 당시 여러분 취득 당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취득세 제척 기간에 경과했을 때 취득세 제척 기간에 경과한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일 때 등록면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가 할까 등록 당시가 할죠. 큰 가격으로 한다는 거 올해 요 개정된 거 꼭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3번에 틀린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저당권의 설정 이전이라든지 경매 신청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이거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적용 압초 이렇게 외워져 그랬죠? 그럼 그때는 과세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채권 금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 4번. 적용 압초일 때 등록면에서 과세표는 뭐가 된다? 채권 금액이 되는 거다 하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채권 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바로 요거를 말한 거죠. 적용 압초죠. 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 가등기를 할 때 과표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부동산 가액과 뭐 여러분? 바로 채권 가액 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채권 금액. 자, 이렇게 과세 표준을 뭘로 하는 경우 채권 금액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건데 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 근저당권 설정할 때 채권 최고액 뭐 이런 것 떠올리랬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바로 채권 금액인 과표로 한다는 걸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32번은 3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번이죠. 자, 다음은 납세 의무의 성립식이죠, 여러분.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별표에서 얘기 어쨌거나 조세총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하는 때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2번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죠, 여러분. 요 지방교육세를 물어본 거니까 이거는 뭐죠? 부가세죠.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본세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본세가 뭐니까 여러분 등록 면허세죠. 그러면 이때 지방교육세는 등록 면허세 쫓아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취득세 납세의 성립시는 행위 시점 우리 당해 세목의 성격을 보아라 그랬죠, 여러분. 성격을 봐라. 당해 세목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세요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 또 강조입니다.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또는 이런 보유세들은 항상 과세 기준이 되는 거죠. 6월 1일이 됐겠죠, 여러분? 재산세 과세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는 거죠. 자, 4번 수시 부가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죠, 여러분. 자, 재산세 원칙이 언제죠, 여러분? 바로 과세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수시 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예외 규정을 물어본 거죠. 그럼 예외로 대답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수시 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가 됐죠. 5번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뭐죠, 여러분? 기간세죠. 그래서 언제 여러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기간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옆에 뭐가 붙었죠? 예정 신고 납부는 뭘 물어봤죠, 여러분? 예외죠, 예외. 그럼 그때는 소득을 지급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신고는 양도세 언제 여러분? 바로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발생한 달의 말일이 바로 납세무 성립되는 달 말일 기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이 예정 신고 기한이 결정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린 맛에서 정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4번이죠. 자, 국내 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차량, 기기, 장비나 항공이나 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게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을 임차 수입할 때는 누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는 납세가 되는 거죠. 바로 이거는 종합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종합 문제에서 이거는 취득세 납세 문제를 물어봤죠. 2번 1%부터 3% 유상취득세를 적용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록면세율은 주택가액의 1000분의 2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에 1%부터 3% 유상취득세를 적용하는 주택일 때는 당연히 뭘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여러분? 취득세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취득세로 과세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제적기간이 만료가 됐다니 그러면 이때는 뭘로 가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등록세는 주택가의 1000분의 20이 아니라 요 해당 취득세를 몇 프로 여러분? 50%를 냅니다. 해당 취득세 세율의 50%를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 역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4번은 1번이 옳은 걸 물었기 때문에 답은 바로 1번, 34번은 1번이 되고요. 그죠? 2번은 틀린 말이죠. 자, 3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에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를 구분한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한다. 이거는 재산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재산세 세율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를 구분한이 아니라 합산한입니다. 여러분 합산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액이 절대 주택일 때는 토지와 건물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합산한 과표를 가지고 재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법인 소유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를 물어본 거죠. 법인이 소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주택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다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본다 하는데 이 말은 맞아서 틀려서 여러분 틀렸죠. 왜 틀리냐면 법인 소유 주택일 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는 여러분 무조건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다 을 가지고 과세하는 거고 여기는 공제 금액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그냥 공시가 합계에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 거죠. 다만 일대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은 개인, 법인,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100%입니다. 네, 무조건 그래서 우리 저는 여기는 60%죠. 요거는 토지일 때고, 여기를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공정시장가표는 몇 프로면 60%를 곱한 거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의 공정시장가표는 몇 프로면 60% 곱한 금액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만 법인일 때는 공제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주택 공시가를 합계에다가 공정시장가표를 몇 프로면 60%를 곱한 금액을 바로 과표는 거죠.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다. 그러면 그때는 뭐로 봐라? 0으로 봐라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즉 마이너스가 나면 그냥 0으로 봐라 그겠죠. 5번 주택의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를 실질거래가 다르게 적은 경우에 즉 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거래가 다르게 적었다는 것은 이중계약서 쓴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때 과세가 되는데 이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할 때 산출세계에다가 여기 다음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거래 차이에 둘 중에 어떤 금액을 큰 금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이죠, 여러분? 적은 금액이죠, 여러분.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았어서 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중계약서 썼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과세하는데 과세가 되는 세액은 바로 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할 때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거래 차이에 이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과세를 하는 거다라는 걸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4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35번 넘어가십니다.
자,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이죠.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적용할 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여기죠. 여러분 해당하는 거는 무조건 1세대 1주택입니다. 뭐 할 때? 과세 표준을 적용할 때에 여기 해당하면 무조건 뭐를 본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죠.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요건 모두 충족했다. 요거 있는 것만 가지고 논하는 거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걸로 가정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시되지 않은 건 논하라 논하지 마라 여러분. 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 자 보죠. 1주택으로서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 즉 주택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1주택자를 말하는 거죠. 그 자가 다른 주택의 뭐만 토지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다른 경우죠. 그때 그 부속 토지를 이때는 함께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택과 주택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는 거죠. 누구 거? 갑이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우리 요 주택 하나를 갖고 있어. 누가? 갑이. 그런데 요거 말고 또 주택가 그 밑에 토지인데 요 토지만 갑이 갖고 있고 요거는 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가 좀 같아 다르죠? 자, 그럼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때는 주택은 물론 여러분 토지만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주택으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몇 주택자가 되는 거 여러분? 2주택자가 되지만 이렇게 자기의 주택 외에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다를 때 이 토지는 그냥 1주택을 인정해 주겠다 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을 의지해 줍니다. 그래서 갑은 비록 자기 주택 하나 외에 주택 부속 토지만을 갖고 있을 때는 2주택으로 계산되지만 2주택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 주택분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그냥 몇 주택을 인정해 줄게 1주택자를 인정해 주겠다 그입니다. 물론 을도 몇 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여기 계산되고 종합부동산세 또 계산되겠죠. 이때 종부세 중에서 요거는 을은 건물분만 주택분 종부세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은 토지분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일신규 주택을 취득할 몇 주택 여러분? 2주택 된 거죠. 이건 뭐죠 여러분? 일시적 2주택이죠. 일시적 2주택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때 과세기는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았으면 3년 지나지 않았으면 두 개지만 그냥 1주택을 봐줄게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다 1세대 1주택자를 의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주택과 상속을 원유 취득하여 과세는 이제 아직 상속 개시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 하나에 상속받은 주택에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하나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함께 봐야 돼. 그럼 우리 몇 주택자로 본다, 여러분?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물론 이때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상속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우리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그랬죠. 자, 네 번째, 1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 이하 지방저가주택이죠, 여러분.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보였다. 그러면 주택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몇 주택을 인정해 준다? 1세대 1주택자죠. 그래서 얘들은 과표를 계산할 때 뭐로 받으라? 다 1세대 1주택자를 인정해 주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바로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방 저가주택 우리 해설 꼭 좀 한번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속을 받았어도 5년이 우리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1세대 1주택자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해설 꼭 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36번 보죠.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죠. 의 비과세 및 총수익 금액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1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의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가액은 바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9억 원인 기준을 말한다. 아니죠. 우리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일 땐 비과세 배제가 되는 거죠. 이때의 그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서 9억 원이 아니라 얼마죠, 여러분? 12억 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2억 원 꼭 기억해 두시죠.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할 때 12억 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할 때도 기준시가로 했을 때 12억 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실질거래가 12억 원.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2번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5억 원의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국에 있는 주택일 때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의 주택은 주택수라든지 기준시가 관계일시 없이 무조건 과세한다죠, 여러분.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죠. 3번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한다.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사업 총수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산입하는 거죠. 그래서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관리비는 당연히 부동산 임대사업자 소득이 되는 거니까 과세가 되는 거죠. 자, 4번 국내 소재 3주택을 소유한자가 받은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액의 합격이 4억 원인 경우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이 있을 때 항상 뭘 떠올려라? 간주임대죠. 그럼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를 뭐죠? 3.3이죠. 그래서 3주택을 소유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의 합격이 얼마? 3억 원 초과한 거죠. 그럼 그때는 보증금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산수로 계산할 금액, 즉 간주 임대를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4번이 옳은 말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 임대했다. 그러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한 부부일 때는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합산하기 때문에 주택수를 계산할 때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1주택을 임대했더라도 과세 소득이 있는 거죠. 물론 이때 연간 1,800만 원 이하일 때는 뭐죠, 여러분? 소규모 임대소득이죠. 그러면 그때는 뭘로 과세하는 거죠? 바로 우리 14%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과세를 하는 거지 과세 소득이 없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린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이 되는 거 확인하고요. 자, 3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책은 얼마인가 그랬죠, 여러분? 자, 다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실제 취득가 6억 원이고요. 실제 양도가 10억이죠, 여러분. 그러면 양도책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10억 마이너스 6억 하면은 얼마 되죠, 여러분? 9억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책은. 자, 그럼 이거 과세가 된 양도책 9억 원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2015년 2월 5일이고 2024년 7월 20일 날 해서 3년 이상은 보였죠, 여러분? 자, 그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자 보유한 주택은 해당 양도주택 하나다. 그러면 이건 뭐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죠. 그리고 2년 이상을 보유 거주한 거네,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뭘 받아야 되면 당연히 비과세죠, 여러분.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를 받는데 이게 얼마 양도했죠, 여러분? 실제 양도가 15억이라는 순간 이게 무슨 주택이고요? 고가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주택일 때는 양도세 9억을 다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한다면 암문 계산한 거죠. 그래서 암문 계산은 양도가 15억 원에서 상수 12억을 뺀 금액을 양도가의 10억 원을 아는 거죠. 그럼 요거는 바로 우리 15분의 3이 되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죠. 20%가 되죠. 3, 5, 15. 그래서 과세되는 20%, 양도책은 9억 원의 20%는 얼마, 여러분? 1억 8천만 원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라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네요, 여러분. 예. 자, 38번 문제죠. 다음 중 양도소득세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양도세 계산 꼭 좀 정리해 두셨죠. 이때 실권은 항상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금융자료 등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 확인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번 지적개조세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모상 면적이 어떻게 해요? 증가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때 징수가 면적이 어떻게 해서 증가됐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겠죠? 이때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필요 경우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계로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부를 산입했다.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된 걸 방지해서 취득가세 어떻게 하죠? 그만큼 공제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2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이 뭐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서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료나 건물 재건축에 대한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이런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는 거죠. 다 맞는 말이죠.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연히 자본 지출에 포함한다? 아니죠. 이거는 계약에 위반했다는 벌금이기 때문에 지출액으로 우리 필요금으로 인정해줘 안 해줘? 예, 필요금을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에서 답이 되는 거 뭐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여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이 있다. 이거는 양도비로 인정해 준다는 거 확인해 두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38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이 되겠네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여러분 별표 3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과 뭐하죠, 여러분? 구분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2번 소득세법상 부당이익 계산의 시가초과이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거죠. 제외돼야 되는 거죠. 3번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 전액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든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토지번 또는 건물번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 공제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맞는 말이죠. 4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비감면 대상에서 즉 해당 감면소득금액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즉 비감면 중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 자산의 취득가를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 취득가 같은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실제 취득가가 아니라 매감 한기로서 자산 취득가 계산할 때는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때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자본적 지출가 양도가 실제 취득가액을 했을 때 나오는 거고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매감 환기로 할 때에는 필요경비로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에서 본문의 정답이 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설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가 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봤죠. 옳은 거. 그래서 모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고 분양권은 2021년 1월 취득하여 양도했다는 거 확인해 주십니다. 자, 1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가 되죠? 70%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답은 1번이래요. 그래서 1년 미만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규제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70% 되는 거죠. 1번이 답이네요. 2번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부동산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죠? 40%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주택이죠, 여러분. 이건 몇 프로죠? 60%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자, 4번 보유기간에 2년 이상 분양권. 분양권은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70% 그리고 60%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무조건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율이 아니라 무조건 1년 이상일 때는 1년 이상은 60%가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분양권을 절대 누진세율 적용할 수 없습니다. 5번 미등기 건물일 때는 몇 프로? 70%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